네. 네. 닭고기처럼 많이 우리 계좌도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닭고기는 많이 커. 우리 계좌 키우는 데는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이 수업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제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입니다. 네. 예상 가격 나왔겠죠? 네, 현재 코스피는 이제 한 1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한 709포인트 정도 선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하락 영향을 오전에 이제 바로 네. 받으면서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한 1%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6%,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좀 덜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 좀 선전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0.5%, 어제 이제 실적이 좀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오면서 오늘 0.8%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지수는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84%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2,404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8포인트 하락해서 1.17% 좀 하락을 했고 706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하락 종목이 한 1,200개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일단 대부분의 출발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좀 있고 CS 윈드도 어제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평들은 괜찮아요. 뭐 애널리스트 평들도 괜찮고 또 이 지금 민주당이 좀 우세할 거란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들은 좀 버텼습니다. 그래서 CS 윈드가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도 한 2%, 또 이제 중국 소비주죠. FNF가 한 1.6%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한 0.4% 오르고 있어서 중국 소비주는 조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지주사 LG라든가 또 포스코케미칼, 뭐 제일기획 이런 기업들도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뭐 국제유가도 좀 빠졌지만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주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오일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4.6% 급락하고 있고 또 유가에 연동되는 게 조선주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한 마이너스 2.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또 비철금속인 고려아연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어제까지 좀 많이 올랐었던 그 카카오 그룹죠. 카카오페이뱅크가 네. 각각 한 2%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통 에너지주하고 카카오 그룹주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신재생이 그래도 모습입니다. 조금 바이든이 완패하지 않으니까 네, 조금 힘을 내는군요. 네. 풍력 같은 거. 맞습니다. 풍력. 네. CS. 근데 여러분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매입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분명히 있는데 7, 8이었는지 아니면 한 10대였는지 그게 좀 기억이 안 나요. 7, 8이었나? 7, 8이 저기였나? 뭐가? 1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최고가가 108,000원이라 아니야. 거기는 아닌 10대야 거예요. 10대. 10대였어요. 아, 최고가에 사신 거예요? 10대야 거의 신고가야. 기억이 나. 그래요? 야 어떻게 거기다 딱 그 최고가. 피레침에 어떻게 딱 꽂았니? 내가 그랬잖아. 그래요? 10대 10대. 그거 안 되겠구나. 너무 냉정했나? 이제 본점 근처 갔으면 팔라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시간 10대였어요. 진짜 비싸게 샀다. 네. 그때 2011년인가 그럼 그때 막. 그때 21년 초죠. 2021년. 21년 1분기에. 2021년.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도 야 그거 물어보는 괜찮고. 너나 대답해주는 아니 우리나 제가 지금 계좌 하나가 지금 안 열려요 지금. 또 이게 지금 이게 뭐 만료돼 갖고 이게 지금 안 열려. 그래서 그거 하려면 또 뭐 얼굴 찍고 뭐 이거 별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몇 개를 지금 제가. 그거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자, CS 윈드는 10대였습니다. 아직 본전까지 좀 멀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이 그대로 또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예, LG엔솔은 좀 강한데 현대 기아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에코마케팅이 한 2.8% 정도 지금 오르고요. 아까 실적 발표한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어제 좀 좋은 실적 내서 한 3% 이렇게 반등하고 있고 LNF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가들이 좋아서 오늘 0.7% 네. 가까이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도 괜찮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매지온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고 게임주들이 어제부터 좀 안 좋습니다.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4% 아무래도 네. 이제 암호화폐 리스크가 좀 있는 그렇지. 것 같고 아. 그리고 펄어비스가 어제 사실 실적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작 게임이 계속 연기가 돼서 내년에 붉은 사막이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원래 올해 나와야 되는데 내년 연기되는데 또 연기가 되지 않았나. 와. 4% 그렇죠. 빠지네 지금. 4%.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한 3.9% 와. 또 하락을 좀 펄어비스. 하고 있습니다. 예? 펄어비스 지금 4% 빠진다고요. 네. 하이브는 어때요? 하이브도 저 두나무 투자했잖아. 하이브? 예. 하이브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이브가 와, 하이브. 야 어떻게 참 펄어비스도 아마 얘가 11만 얼마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10만 원 이상이 네, 있을 것 11만 원대여서 이건 펄어비스를 기억합니다. 하이브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예. 좋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 대부분 좀 안 좋고 거기에 또 약간 이제 메타버스 또 로블록스 실적이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하루가 좀 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좀 빠졌기 때문에 동반해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좋은 기업들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뭐 LG엔솔이나 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가 좀 버텨주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139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28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요즘에 기관 투자들이 연일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은 그동안 전기전자를 계속 샀는데 일단 오전에 좀 팔고 있습니다. 84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반면에 기관이 또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좀 버티는 모습이고 다만 외국인들은 오늘 운수장비 아마 자동차 조선 화학 쪽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매수 규모 자체는 좀 크지 않아서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어제 수소 경제 그 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정책이 이제 나왔는데 어제도 좀 강했지만 오늘도 수소차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일부 기업들은 뭐 거의 상한가 갈 정도로 오늘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이 아까 시간회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 흑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는 돈도 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예, 쿠팡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도 이제 흑자가 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쿠팡이면 이제 우리 시장에선 뭐가 제일 관련주예요? 이 거기 물류 회사들. 아, 쿠팡. 물류 회사들. 그래서 오늘 그쪽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뭐 오아시스 이런 거? 아니 그쪽은 아니고 이제 오아시스 아직 못 봤는데 뭐 여기 보니까 KCTC랑 네. 동방, 세방 이쪽이 약간 이제 물류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쪽이 이제 쿠팡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 있긴 해요. 아, 네. 그래서 종합 물류 회사들이 오늘 일단 급등하고 하긴 있어요. 오아시스 이런 거는 조금 경쟁사라고 봐야 되나?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오아시스가 저기 아니에요? 컬리? 아니요. 컬리 경쟁사지. 아, 컬리. 네, 컬리 경제사죠. 아, 아는 척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그쪽 완전 꽝이구나. 저는 그쪽이잖아. 완전 저는. 꽝이야.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 그 식품. 뭐죠? 그 신선식품. 신선식품. 아, 그럼 컬리 경쟁이네. 그래. 거기 흑자나잖아 근데. 오아시스가? 네, 그 오아시스. 아,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서비스 이름이에요? 아니 그 예 맞아요. 서비스 이름이고 그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그게 지오소프트가 갖고 있습니다. 네.
지오소프트라는 회사가 갖고 있고, 근데 오늘 지오소프트는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 네.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 오아시스는 한 번도 안 써봤네. 이거 좋아요 여기? 알짜라는데. 거기는 뭐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오아시스는 한번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집안일에도 신경 써. 나도 하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 오아시스 신선식품이 진짜 퀄리랑 딱 경쟁이 네, 맞아요. 딱 겹치네. 컬리랑 좀. 이번에 그 퀄리가 막 패션 뭐 화장품 이쪽으로도 막 저 이제 늘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퀄리가. 네, 퀄리가. 그 분위기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퀄리가 이제 식품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좀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늘리고 있다는 거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점 뭐였을까요 혹시? 뭐 찍었어? 뭐 특정한 걸 알면 뭐 찍은 거야. 네. 자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류 쪽 관련된 기업들 강하고, 그다음에 오늘 CS 윈드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 풍력 에너지 쪽이 다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바이든 같고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이든 효과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할배가 뭐 딱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야, 그 미국 대통령은 나이가 어리나 뭐 나이가 많으나 연단 그 몇 개 올라가는데 탁 뛰어 올라가. 항상 그렇지. 오바마도 그러고 보면. 아, 그래요? 바이든도 그 연세도 많으신데 탁 뛰어 올라가. 딱 좀 뭔가 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그렇지. 그런 거예요. 딱 뛰어 올라간다. 특히 오바마. 딱 이렇게 참모들이 시켰을 거야. 미스터 프레지던트. 죽을 힘을 다해서 저기만은 뛰어야 된다. 저기 뛰어야 돼. 저기 재선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네. 그리고 오늘 뭐 건설주도 좀 괜찮고, 건설주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방한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다 롯데 보니까 호텔이라는데. 예. 롯데 호텔. 아직 아,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롯데래요, 롯데. 네, 기사에선 그렇게 룸 400개 빌렸다는데요. 뭐 지금 이 채팅창에 그래요. 그럼 다 빌린 거 아니야. 400개 빌렸다는데. 거기 저 맨 와. 꼭대기층에 프레지덴셜 스위트 있거든. 프레지덴셜 스위트. 아, 그게 뭐 하루에 얼마라더라? 뭐 돈 5천만 원인가? 5천? 뭐 프레지덴셜 스위트라고. 거긴 그럼 평소에 그 돈 내고 잘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지. 거의 없죠. 그럼 이런 거 한번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뭐 살짝 사서 회장님도 주무시고 그러지 않겠나? 비어야 놓겠어? 회장님들 가셔서 네? 비는 날은 어. 대신 이제 이불 잘 개고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이제 하시겠네. 자, 뭐 업종들 근 제가 볼 때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근데 네. 시장이 있잖아. 오히려 있잖아.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은 한 1% 빠지니까 오히려 빨간 게 더 많이 보인다. 그지? 저도 지금 나만 빨간 그런가? 게 한 6개 정도 있어요. 하나, 둘, 셋. 근데 아직은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많긴 합니다. 진짜 이럴 때마다 난 너무 아저씨 같은 하는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게 도대체 언제적 겁니까? 육개장하고 또 뭐였죠?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였나요? 정말 난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온몸이 소름 돋습니다. 와. 자, 그럼 이제 리포트를 좀 살펴볼까요? 네네. 자, 오늘 잠시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대신증권의 박혜진 금융당당 이제 연구원님이신데, 증권사들이 한번 좀 예전에 뭐 부도설도 한번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동성 리스크 점검 자료가 오늘 나왔고, 국내 증권사 일단 6월 말 기준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은 지금 125%.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되는 이제 단기 부채보다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나눈 거기 때문에 이제 100%가 넘는다는 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100%를 상회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금융당국의 또 공고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PF가 화두니까 조정 유동성 비율이라고 여기 부채에다가 채무 보증 잔액까지 이제 넣어서 또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도 100%가 넘어갔어요. 107.6%. 그래서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좀 리스크는 실제 데이터만 봤을 때는
크지는 않고 특히 자기 자본 4조 원 갖고 있는 대형사 기준으로는 지금 2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좀 체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신용이라는 게 이게 한번 무너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가 계산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 파산 우려가 뭐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충분한 자금들은 좀 갖고 있고 또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은 최근 증권사 유동화 증권에 대한 차환 발행이 지금 일단은 소화가 되고 있대요. 한참 이제 막혔다가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기업어음 CP 금리가 대형사 같은 경우 5%를 넘어섰고 중소형사도 한 5.2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갔다는 좀 약간 금리 부담 그건 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어쨌든 연말까지 20.5조 정도의 단기 유동화 증권 차환 발행이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소화될지는 계속 우리가 좀 뉴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9개 대형사가 설립한 제2 채한 펀드가 한 4,500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0일부터 일단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까지는 절반 정도가 집행이 돼서 아마 중소형자를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증권사의 대부분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은 좀 양호하다. 다만 이제 일부 좀 중소형사 및 계열사를 좀 포함한 채무 보증이 좀 막대한 증권사는 아직은 좀 유동성 리스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BK 투자증권의 이제 변준호 우지현 연구원님이 내년 전망을 좀 쓰셨는데 일단 IBK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하우스로 좀 알고 있었는데 내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포지션을 일단 변경한다라고 좀 자료가 나왔고요.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안 좋은 거는 뭐 다 인정은 하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미리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24년도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증시가 내년에는 좀 1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좀 바닥 다지기가 한 번 더 있고 아마 3월부터 강세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좀 자료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 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부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발생한 해는 코스피가 100%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을 미리 또 선반영해서 그 전에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좀 약간 다른 좀 이제 하우스랑 약간 좀 차별점이 있는 거는 보통 지금 요즘에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좋게 보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IBK는 내년에 가장 좀 선호주로 인터넷 게임주를 가장 베스트로 일단 꼽았고 인터넷 게임주요? 네, 인터넷 게임주를 일단은 가장 베스트 업종으로 좀 꼽았고요. 워낙 낙폭이 컸고 네네네. 금리가 꺾이면 좀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그 다음으로 일단 꼽아줬습니다. 그래서 긴 자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IBK 자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리츠의 그 김선우 반도체 연구원님이 이제 내년 전망을 좀 썼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삼성 피벗이라고 일단 제목을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 피벗이라고 이제 네. 약간 지금 감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 계속한다. 네. 근데 저도 읽어보니까 내년 2분기에 아마 말을 바꿀 것 같다. 감산 요런, 쪽으로? 예, 감산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경영 구조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회장이 또 취임을 했고 네. 멀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에 좀 박차를 가하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또 수익성도 챙겨야 되고 재고, 실적, 주주도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후발주자랑 전략을 좀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건 이제 이분의 의견이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2분기 정도에는 삼성이 아마 전략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다음 글로벌 세트 업체들이죠.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이 워낙 지금 재고를 좀 낮게 가져간대요.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수요가 좀 좋아지는 국면이 오면은 굉장히 또 IT 경기가 급하게 또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재고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빨리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 같아요. 지금
가전이나 TV 수요도 워낙 안 좋고 지금 LED 디스플레이도 지금 현금 원가 이하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탈출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좋아질 때까지 참아도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어쨌든 OLED 쪽도 뭐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 뭐 폴더블 폰이나 웨어러블 또 XR, VR 기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쪽에 좀 특화된 좀 디스플레이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LCD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좀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 뭐 어떻게 됐어요? 폴더블 힌지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1,500만 대 예상을 했는데 지금 9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왜 웃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지금 위로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힌지 한참 관심 많이 받았었죠. 이게 폴더블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여니까 폴더블이 안 팔리는 건 아닌데요. 기대치에 이제 한참 못 미치. 아니 주변에 좀 보이던데. 근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좀 네. 이 3, 그러니까 이 이번이 이제 폴더블 3죠. 4죠, 4. 네, 이제 네 3까지는 분위기가 오히려 약간 사람들도 많이 좀 네. 쓰는 것 같다면서 분위기 괜찮아 갖고 4에 좀 4에 기대를 많이 좀 했는데 4에서는 3랑 너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버전 네 번째 이번 최신 버전 살 이유가 별로 안. 이렇게 접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 접는 것도 원래 있던 거고요. 옆으로 접는 것도 그렇고. 45도로 접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바깥에 디스플레이가 뭐 좀 이렇게 뭐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 모델을 보니까 그때도 이제 누가 분석한 걸 보니까 그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니까 약간 불만이 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선을 했는데 뭐 눈에 띄게 아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대로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그냥 똑같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프리미엄 폰은 지금 아이폰 쪽으로 또 쏠림이 여전히 좀 강해갖고 지금 14 쉽지 프로, 않지. 네, 14 프로 같은 거는 지금 여전히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돈이야? 돈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대요. 네. 14 프로 같은 경우. 자, 그럼 리포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증시. 장이 좀 회복한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오 뭐야? 3.0.32 네. 센데? 네, 우리 잘 시장은 버티는 세. 미국과 달라요. 세. 미국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후장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일단 뭐 오늘은 똔똔 정도까지만 좀 가는 걸로 갈까요? 또이또이? 또이또이죠. 네,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 0.3% 이내로 막아보겠습니다. 정프로 거 한번 보자 오랜만에. 제가 한번 보실까요? 네. 왜 자, 보합이 뭐야? 응? 파파래. 아니, 응? 윈드 하나 있잖아요. 윈드. 바람만 불었구나. 바람만 불었어. 네, 어? 넷마블 0.6%. 히어로스 하나 올랐구만. 히어로스. 키움. 키움. 네, 0.5%. 준우승했어도 뭐 완전 끝내줬죠. 야, 오른 건 0.5%고 내린 건 웬일이야 마블이. 펄어비스 오늘 5.4. 정프로는 바람 하나 있구나 바람. 어? 에. 바람이 키웠어. 야, 진짜 나는 가끔 이렇게 옵트론텍 뭐 이런 친구도 한 번씩 제 계좌에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슬슬 들어와 있거든요. 야, 언제 들어왔나 참. 예전에 한번 징익쇼 나왔었네 이 친구가. 다 나왔지. 나왔었어. 다 나왔어요. 예. 근데 제 계정 어떻게 이렇게 다들 기획하시는 거예요, 형님들은?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가끔 이렇게 얘는 왜 여기 들어와 있나 하는데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여튼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보합까지는 이따 끌어올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증시 개장 상황 잘 짚어주셔서 저희가 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